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밤 9시 35분입니다. 이틀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오늘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주하겠다. 단일화는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힘 후보가 양보를 해가지고 자신 중심으로 단일화하면은 정권 교체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해놓고 왜 출마했느냐, 단일화 안 하면 정권 교체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스스로 왜 그걸 깨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하는 설명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논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다소 변호한다고 그럴까요? 또는 설명해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대세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므로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이 균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이렇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불러낸 안철수.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정권 교체의 길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안철수를 다시 불러낸 것은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김종인은 올 4월 재보선이 끝난 후 안철수를 향해 금방지다고 말했다. 안철수가 재보선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재보선은 안철수가 마련한 야권의 승기를 국민의힘이 조직의 힘으로 가로챈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도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피눈물을 삼키며 오세훈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김종인은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막말로 응답했다. 정치인의 절제를 말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통렬한 비판입니다. 이준석은 어쩌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는 그 자리를 이용해 침묵하는 안철수를 계속 건드리면서 안철수와 선거에서 붙을 때마다 진 패배에 대한 뒤끝을 장렬시켰다. 최근에도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하려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한다고 깐죽거렸다. 안철수를 자극하기만 할 뿐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늙거나 젊거나 간에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연이어 국민의힘을 끌고 있다.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뜻을 모으고 바깥에서 윤석열이 지원하면서 전 보수 중도 진영이 정권 교체의 기치 아래 단합했기 때문이다. 그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김종인이다. 김종인에게 재보선은 야권이 권력을 되찾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선회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을 이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 오세훈의 승리는 김종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과 국민의힘의 승리일 뿐이지 야권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을 안철수가 야권의 승리라고 하니 저도 모르게 금방지다는 말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재보선은 누가 봐도 단합된 야권의 승리였다. 반문 유권자들에게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에서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없었다.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과 붙었더라도 승리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국민의힘과 중도파가 더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종인의 막말에 이어 야권 단합의 분위기를 꺾은 것은 윤석열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이다. 정치 적응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윤석열은 국민의힘 밖에서 안철수 등과 힘을 모았다가 단일화를 꽤 했어야 했다. 정작 대선은 남일처럼 보면서 자기 치적이 될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만 몰두한 이준석에게 노라나 조기 입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주위에 권력의 냄새를 맡은 똥파리들이 잔뜩 몰려들어 정권 교체의 대의는 후퇴하고 권력 투쟁만 부각되었다. 구라와 정치적 발언을 구별하지 못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중도적인 유권자들은 망설이게 되었다. 그것이 안철수가 움직일 여지를 열어주었다. 김종인의 정치적 승리는 이상하게도 늘 나라의 실패로 이어졌다. 그가 한 번은 박근혜의 당선을 도와 한 번은 문재인의 재기를 도와 킹메이커로 불리게 됐지만 나라는 두 대통령의 임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빠져들었다.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도 당장은 김종인의 정치적 승리로 보였다. 그러나 김종인이 승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고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함으로써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야권 단합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간사 흔히 성공한 그것으로 망하기도 하는 법이다. 이재와 안철수에게만 수를 물리라고 할 수 없다. 진보 진영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나온다. 정의당이 나온다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판이 바뀐 이상 중도 보수 진영도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같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걸 문제 삼는 쪽이 이상하다. 안철수에게 더 이상 스스로 당선될 힘은 남아 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를 떨어뜨릴 힘은 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독심을 품은 듯하다. 안철수를 그렇게 만든 건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안철수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 그랬을 것이다. 자신인지 자해인지 두고 보고 있다. 와, 이 마지막 말 상당히 섬뜩합니다. 섬뜩합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독심을 품은 듯하다. 안철수를 그렇게 만든 건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안철수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 그랬을 것이다. 자신인지 자해인지 두고 보겠다. 안철수와 윤석열 또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이 손을 잡아야 중도 보수가 통합이 되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적어도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이면은 확실한데, 이 여론의 향방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게 생물과 똑같아요. 어디를 누르면 저 엉뚱한 데서 푹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지지율이 5%에서 뛰어가지고 한 10%까지 올라가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아주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단일화는 어차피 국민의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안철수는 장애물이다 해서 안철수의 지지율을 5% 이내로 한 2, 3%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그것이 장기화될 때 안철수 후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와 굳이 손잡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모든 게 앞으로 여론의 향방입니다. 또 송평인 논설위원이 지적했듯이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안철수를 대하는 태도는 정치 도일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하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형성되었던 일치단결하는, 그러니까 반문재인 세력이 일치단결하는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타격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뭐 후회하고 남 탓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뭉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안 된다, 이재명도 안 된다, 이 두 점에 확실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속전속결이면 더 좋고, 중간에 사람을 끼우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거는 결단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뭐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 또한 이번에
출마가 가져오는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체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수하면은, 즉 이번에 안철수의 출마로서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이재명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중자애할 때이고 안철수 씨 입에서 나왔던 범야권 단일화가 되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 약속은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